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돈입니다.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안종호 교수님께서 청각과 난청, 보청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안종호 교수님께서는 이어드림이라는 유튜브 채널로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청각과 난청, 보청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청과 청각, 보청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안종호 교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종호입니다. 제가 젊었을 시절 버스를 타다 보면 좌석에 앉아 계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꾸벅꾸벅 조는 모습 많이 봤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같이 TV를 시청하더라도 옆을 쳐다보면 어느 순간 고개를 숙이고 조는 모습을 봤었죠.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TV를 켜놓고 보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밤에는 제때 잠이 안 오고 새벽에는 또 눈이 떠지고 수면 패턴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낮에 꾸벅꾸벅 졸게 되는지, 그 이유와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겠죠? 수면은 뇌의 회복과 정리, 그리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크게 REM 수면과 비REM 수면으로 나뉘는데, 각 수면은 눈의 움직임, 뇌파, 역할 등의 차이가 있고 비REM 수면이 전체 수면의 75 내지 80%를 차지합니다. 우선 REM 수면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REM 수면은 말 그대로 눈의 움직임이 매우 빨리 일어나는 단계로 뇌의 활성, 근육의 긴장 완화 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REM 수면은 전체 수면의 20 내지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낮 동안 학습한 정보들 중 꼭 필요한 정보들을 기억으로 남기고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며 뇌신경 세포들 간의 시냅스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서 뇌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REM 수면이 부족한 경우 인지 능력 저하, 정서적 불안정, 창의성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REM 수면의 양과 질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낮이건 밤이건 꿈을 많이 꾸는데 나이 들수록 꿈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글프네요. 다음으로 비REM 수면은 수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신체적 회복과 뇌기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REM 수면은 다시 얕은 단계의 수면과 깊은 단계의 수면으로 나뉘는데, 특히 깊은 단계의 수면 동안 우리는 낮 동안 소모된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 근육 성장 및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또한 깊은 수면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뇌의 독소와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등이 제거되죠. 비REM 수면 중 특히 깊은 단계의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 회복력 저하, 기억력 감퇴, 정서적 불안정과 더불어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 위험 역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REM 수면이 전체 수면의 50%나 차지합니다. 유아기에는 뇌 기능이 발달해야 하는 시기니까 낮이건 밤이건 뇌가 열심히 새로운 신경 시냅스를 만들고 복잡해져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아기 때 잘 재우고 푹 잘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전체 수면에서 차지하는 REM 수면의 비율이 감소하고 더불어 깊은 수면의 비율 역시 줄어듭니다. 자는 시간의 대부분을 얕은 단계의 수면을 취하게 되고, 얕은 단계의 수면 동안 주변의 자극,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쉽게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REM 수면과 깊은 수면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증상, 즉 기억력 저하, 정서적 불안, 창의성 감소, 신체 회복력 저하 및 만성질환 위험성 증가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들수록 낮에 꾸벅꾸벅 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렸던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밤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낮에 졸음이 찾아옵니다. 둘째,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에 의해 밤잠을 설치기 때문에 낮 동안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일부 약물, 특히 진정제, 항우울제 등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나이 들어 운동량이 줄어들면 오히려 피로감을 더 쉽게 느껴 낮 동안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낮 동안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면 더 졸릴 수도 있겠죠. 주간 졸림증은 낮 동안 과도한 졸림이나 피로를 느끼는 상태로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서 깨어있는 동안 집중력이나 반응 속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난밤에 잠을 설쳐서 졸리는 게 아니라 푹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낮에 여전히 졸리는 상태죠. 낮에 활동을 하는 동안 특히 회의, 운전 중에 강한 졸림을 느끼며 자주 눈을 감게 됩니다. 밀려드는 졸음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수를 하게 되고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심지어 대화를 나눌 때도 잠이 옵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오니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은 떨어지고 짜증이 나고 불안, 우울감 등 급격한 기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졸음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주간 졸림증은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밤에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이 낮은 경우, 밤늦게 잠을 안 자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질환들, 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불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곤 합니다. 가장 나쁜 생활 습관으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들 수 있겠죠. 커피를 마시는 동안엔 잠깐 깨어있게 해주지만 밤의 숙면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주간 졸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원인들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안 하면 신체가 충분히 피로하지 않아서 잠이 잘 안 오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주간 졸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낮에 활기차게 지내려면 무엇보다 잠을 충분히 깊게 자야 합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얕은 수면으로 10시간 넘게 자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곤합니다.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수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집안에 불필요한 불을 꺼서 약간 어둑하게 만들어 주어야 우리 몸이 슬슬 잘 준비를 시작하고 주무시는 방은 너무 덥지 않게 약간 서늘해야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마음을 편하게 가라앉히기 위해 가벼운 명상이나 이완 음악을 듣는 것도 좋겠죠. 둘째,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의 빛은 우리가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건강하게 자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혹시 SNS로 연락 온 것은 없는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궁금해도 스마트폰을 한쪽으로 치워 놓으십시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절해야 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면 6시간 전, 대략 오후 3, 4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졸리죠. 그렇지만 깊은 수면에 들기 전에 깹니다. 알코올이 수면 주기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술 한잔 하는 것은 결국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낮 동안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몸을 피곤하게 해서 깊은 잠에 들기 쉽게 하고 햇볕을 쬐면 몸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면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저녁 늦게 과격한 운동은 심박수와 체온을 높여서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운동할 시간이 저녁밖에 없으시다면 주무시기 3, 4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평소 수면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트립토판 등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바나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주무시기 전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루이보스티 등이 좋습니다. 이렇게 환경과 생활 습관을 교정했는데도
여전히 깊은 잠을 자기 힘들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겠죠.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양압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몸에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수면제를 적절히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왜 잠을 잘 자야 하는지,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은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잘 자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 재충전, 정신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므로 잠을 보약처럼 아끼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